여기 여러분들 자습서에 시조 세수 파트 있잖아. 요거 학원에서 그때 나랑 했었어? 시조 세수? 나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시조 세수는 192페이지. 안 했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요거 오늘 이것도 좀 봅시다. 자, 하고 일단은 도시한 12곡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거 좀 이제 이게 좀 익숙한 학생도 있죠. 이거 언제 봤어? 언제 봤어요? 방학 때요? 아니 이렇게 교재 이렇게 생긴 거 색깔로 컬러로 돼 있잖아. 1학년 때 원장쌤 수업 들었던 학생 없어요? 들었잖아. 손이 안 들었어? 언제부터 다녔는데? 아, 2학기? 2학기 언제? 모르겠어요. 아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교재 그 고전 교재 안 했어? 해본 적 없어? 요거 우리 학원에 있는 이제 저기 고전문학 교재인데 이제 보통 이제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학생들이 원장쌤 수업 들을 때 이제 쓰는 교재거든. 근데 이제 요거를 다시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 뭐 물론 안 본 학생들도 거의 대부분이지만 뭐 이거보다 설명 자세히 적혀 있는 교재는 내가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설명 적혀 있는 것들 정도까지만 알더라도 거의 뭐 여러분들 충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문학의 형태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요 도산시곡은 그러니까 12개의 곡이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12수까지 있다. 1수부터 12수까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러한 문학의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시조라고 합니다. 왜 연시조야? 시조가 연속해서 나온다 이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시조가 연속해서 나온다라고 해서 연시조고요. 똑같은 하나의 제목 아래 여러 편의 시조가 묶여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연시조라고 합니다. 시조의 특징에 대해서 나중에 자습서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이 이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황 누구예요? 이황 어디에 그려져 있어? 다솜 어디 그려져 있어요? 이황 돈 어디? 돈 어디? 좋아요. 어디 그려져 있어요? 어디? 뭐라고요? 누가 얘기한 거야? 어디? 1,000원짜리에 그려져 있는 인물이죠. 5,000원짜리 뒤에 그려져 있는 인물이 누군데? 2죠. 율곡이. 그럼 이황이 왜 1,000원짜리에 그려져 있어? 2는 왜 5,000원짜리에 그려져 있고? 두 사람이 뭐길래? 두 사람이 뭐길래? 뭐라고요? 멋진 사람이야? 어떤 식으로 멋진 사람인데? 뭐 했던 사람인데? 특별히 기억나는 업적 있어요? 없지 않아? 뭐 했던 사람이냐? 우리나라의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데카르트고 쇼펜하우어야 이 사람들이. 알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이광, 이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양으로 따지면 그런 사람들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이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학자였어. 학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황이 쓴 노래들은 거의 대부분 두 가지만 노래합니다. 뭐만 노래하느냐? 일단 첫 번째, 자연. 두 번째, 학문입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연 속에 들어가가지고 책을 10,000권이나 읽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자연 또는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평생을 공부하고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수 내용부터 좀 보자면요.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그게 뭐야? 뭐 이런 거 어떻고 저런 거 어떻냐. 초야우생이 이러하면 어떠하겠는가? 라고 하는 건 뭐야?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냐? 초야우생으로 살아가는 게 뭐 어떻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초야우생이라고 하는데 우생할 때 우자가 무슨 우자냐?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생은 인생이고요. 삶이고요. 초야는 풀초자에 들야자야. 그러면 초야는 뭘 상징해? 초야는 뭐야? 자연이죠. 자, 그래서 자연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라고 해서 초야우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삶이 누구의 삶인데? 화자 본인의 삶입니다. 자기 삶을 자연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표현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겸손의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의 표현. 하물며 천석고항을 고쳐서 무엇하겠는가? 자, 천석고항은 나중에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좀 이제 왕왕 보게 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천석고항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게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든 병이야. 세상에 그런 병이 있어요? 없어요. 자연을 사랑한다고 누가 병에 걸려요? 그럼 한마디로 뭐야? 오바야, 오바. 개오바. 그렇죠? 내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너무 드러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 병 걸렸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천석고항이라는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연하고질이라는 말도 있어요. 밑에 연하고질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천석고항 연하고질은 의미가 거의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뭐야?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든 병이야. 알겠죠? 생각해봐. 고쳐서 무엇 하겠냐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자연 사랑하며 살래 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자연에 든 병을 안 고치겠다고 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수 연하로 집을 삼고. 연하는요 안개와 노을입니다. 얘 자주 나와요. 얘 매우 자주 나옵니다. 고3 돼서 연하 뭔지 물어봤는데 뭔지 모르면 진짜 저 혼나야 돼. 진짜 연하가 뭔지 모르면. 연하는 안개와 노을이야. 뭘 상징하는데? 그냥 자연 경치, 자연 정치, 그냥 자연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연하로 집을 삼는다. 결국은 뭐로 집을 삼는다? 자연으로 집을 삼는다. 풍월, 풍월은 바람과 달빛이죠. 바람과 달빛으로 친구 삼아서 태평성대. 태평성대가 뭐야? 아주 평화로운 시대를 태평성대라고 합니다. 근데 태평성대가 오려면 누가 잘해야 돼요? 임금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태평성대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칭찬하는 말? 임금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어진 임금이 다스리는 이 평화로운 시대에 병으로 늙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병은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천석고항을 말합니다. 개오바. 그래서 진짜 병 걸린 게 아닙니다. 화자가 아픈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병은 자연을 사랑해서 든 병을 말합니다. 진짜 아픈 게 아니고. 그럼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그 이제 안개와 노을로 집을 삼고 바람과 달로 벗을 삼아서 자연 속에서 자연을 사랑하면서 늙어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중에 바라는 것은 허물이자 허물이나 없고자. 자, 이게 뭐냐면 화자가 바라는 어떤 삶의 태도입니다. 나는 이렇게 자연 속에 살아가면서 자연을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허물 없이 살아가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게 뭔데? 뭔가 그릇된 거, 거짓된 거 이런 거 추구하면서 살지 않겠다는 거야. 올바르게 살겠다는 거지. 유교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삼수. 순풍이 죽었다고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 순풍은요 밑에 나오지만 순박한 풍속입니다. 그럼 순박한 풍속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야? 그냥 좋은 풍속이라는 거야. 자,
그것이 죽었다고 하니 그것은 진실로 거짓말이라는 거야. 인성은 인간의 성품. 인성이 어질다고 하니 그거는 진실로 옳은 말이라는 거야. 그럼 이게 뭔 말하는데? 자, 요거는요 화자의 어떤 학문적 철학이 담겨 있는데 이황은 대표적으로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성이 어질다고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가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인간의 품성은 원래부터 어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순풍이 죽었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냥 요즘 세상이 말세다 말세 뭐 이런 표현들 막 쓰잖아. 맞죠? 세상이 말세다. 세상이 망했다. 야, 우리 옛날에 있었던 그 좋은 옛날의 풍속들 다 없어졌다. 세상이 변했어. 라고 하는 그런 꼰대들의 말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야. 1500년대에도 있었어. 언제도 있었는데 2000년 전에도 있었고 3000년 전에도 있었다고. 4000년 전에 그 이집트 벽화에도 적혀 있었다며. 요즘 애들 싸가지 없다고. 그거는 그냥 인간의 유구한 전통이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순풍이 죽었다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이황이 살던 사람들이 막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야, 옛날에 있었던 순풍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근데 그거 다 뭐라는 거야? 거짓말이라는 거야. 안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순풍이 죽었다고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다. 삑, 안 죽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천하의 허다 영재를 속여 말씀할까라고 되어 있는데, 자, 허다 영재 끊어서 영재가 어떤 사람이야? 돋보이고 뛰어난 사람이야. 맞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영재라고 해요. 허다가 뭐야? 허다 많다는 거야. 허다하다 많다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천하의 허다 영재라고 할 때 이 허다 영재가 뭐냐면 영재는 여기서 뛰어난 사람인데 어떤 뛰어난 사람? 유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얘기했던 거 어진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허다 영재라고 하면 영재는 어진 사람이야. 세상이 많다고 작다고? 많다고.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데? 세상에 어진 사람이 많아. 그러면 수박한 풍속 안 죽었다는 얘기야. 화자가 자기 말에 근거를 다는 겁니다. 천하, 이 세상에 그렇게 어진 사람이 많은데 그거를 내가 속여서 얘기할까? 지금 뭐 얘기하고 싶어서? 성선설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인성이 어질다고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야. 그러니까 화자 본인은 인간의 품성이 진실로 어질다. 그러니까 성선설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런데 근거?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많은데 그걸 내가 속여서 얘기하겠냐? 세상에 착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인간의 본성은 어질다고 얘기해야지. 그겁니다. 자, 다음 유란이 제곡하니 자연이 듣기 좋다라고 할 때 유란은 난초를 말해요. 난초. 제곡은요 있을 제자에다가 골짜기 곡자입니다. 그래서 제곡이라고 하면은 이제 골짜기에 피어 있으니 난초가 골짜기에 피어 있으니 자연이 듣기 좋다. 듣기 좋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듣기 좋다는 게 향기가 좋다라는 걸 말합니다. 난초가 계곡에 또는 이 골짜기에 쫙 피어 있으니 냄새가 너무 좋구나. 배군은 휜 구름이죠. 휜 구름이 산에 있으니 자연이 보기 좋다. 자, 그래서 지금 자연이 향기도 좋고 보기도 좋다. 아름다워서. 자, 그래서 지금 이 자연의 정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론. 이 중에 피미 1위는 자, 여기 적혀있네요. 아름다운 단 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단 한 사람이 존재 누굴까요? 임금입니다. 자,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성이 좀 드러나는데 자, 이 중에 이 피미 1인을 더욱 잊지 못하매 라고 할 때 피미 1인은 임금을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임금을 잊지 못한다. 어느 중에? 이 자연을 노리는 중에 임금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지. 알겠죠? 자, 다음 산전에 유대하고 산 앞에 한자 그대로 산 앞에 유대 유는 있을 유자 대가 있고 그럼 여기서 대가 뭔데요?
이 대가 뭔가 여러분들한테 막 사전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쉽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 대는. 그래서 어떤 대에서는 달빛을 보고요. 그곳을 월만대라고 해. 달빛 보는 곳 월만대. 뭐 예를 들어서 경치 보는 곳. 뭐 예를 들어서 흰 구름을 구경하는 곳이야. 백운대. 이렇게 되는 거야. 바다의 구름을 구경하는 곳 뭔데? 해운대. 우리 해운대.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특정한 장소에다가 무슨 대를 붙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산 앞에 높은 대가 있는데 그럼 여기 높은 대에서 뭐 하냐? 경치 구경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산 앞에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대가 있고, 자, 다음 그 대 아래, 사람이 설 수 있는 그 대 아래에는 유수, 물이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산 앞에는 대가 있고 대 아래에는 물이 있도다. 지금 뭐뭐에 뭐뭐하고 뭐뭐에 뭐뭐로 다 대꾸법이다. 그렇죠? 대꾸적 구성이 만들어져 있고요. 때 많은 갈매기는 오며 가며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자연경관 얘기하는 거잖아. 이 자연경관에 때 많은 갈매기가 막 날았다 이랬다 저랬다 날아다니는 거야. 맞죠? 다송아! 너네 씨 학원 온지 20분 만에 다른 애들 2시간 넘게 하고 있는데 사람 정신 차려. 자, 그래서 때 많은 갈매기는 오며 가며 하는데 어떻다 어찌하여 교교백구는, 교교백구가 뭐냐면 이제 현자가 타고 다니는 흰색의 말을 말합니다. 멀리 마음 두는 고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면 안타까움이야. 안타까움.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교교백구는 누가 타? 현자가 타. 현자의 성격은 뭔데? 어질다고, 착하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착하고 어지는 현자가 타고 다니는 말인데 그게 멀리 마음 둔다는 건 어디로부터 멀리를 말하냐면 자연으로부터 멀리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어떻다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 두는 거. 어째서 자, 이 말인데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 이 현자가 중요합니다. 현자가 타고 다니는 거니까. 어째서 현자는 자연으로부터 멀리 마음 두는가? 안타까워 죽겠다. 이황이 생각할 때 진짜 훌륭한 현자는 어디 있었으면 좋겠어? 자연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대로 된 학문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자기처럼. 근데 학문 공부 안 하고 자연 속에서 뭐 하러 다니는 거야? 속세로 나가가지고 세속적 가치를 쫓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현자들이 속세로 나가서 세속적 가치를 쫓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의미가. 안 그러면 그냥 외우는 거밖에 안 돼. 자, 다음 춘풍이의 화만산하고. 자, 한자 그대로 춘풍, 봄바람이죠. 화만산이라고 하면 화는 꽃이야. 만은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야. 가득 찰 만자. 자, 그래서 봄바람에 꽃이 가득 차 있고 추야 가을밤에 월만때 아까 얘기했죠. 여기도 돼야 돼. 그래서 달빛 구경하는 대를 말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춘풍의 화만산하고 그 다음에 가을밤 추야의 월만 달빛이 가득 찬 누대가 있구나. 사시가흠이라고 하면 가짜가 아름다울 가짜죠. 여러분들 작년에 왜 이생규장전 하면 이생이랑 최여인을 보고 제자가인이라는 말 하잖아. 훌륭한 사람과 아름다운 여인, 제자가인. 자, 그래서 사계절의 아름다운 흥이 사람과 한 가지라 하물며 어약 연비 운영청광. 요거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올해 수능 특강에도 있더라. 근데 한자가 아니라 이제 한글로 풀어서 적혀 있더라. 한자로 적혀 있을 때도 있고 한글로 풀어서 적혀 있을 때도 있고 어약 연비랑 어약 연비가 앞뒤가 바뀌어 있을 때도 있어. 연비 어약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 다 똑같아.
어약 연비가 뭐냐면 어느 물고기야. 약은 뭐냐면 약진하다, 도약하다 이 말이야. 물고기가 도약하고 여는 솔개거든. 솔개가 비는 비상하다, 날아다닌다 이 말이야. 그럼 뭘 말하는데?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고 솔개가 날아다닌다. 뭔 뜻인데요? 그냥 자연의 자연스러운, 그냥 자연의 어떤 흐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의 섭리 정도로 보면 돼요. 운영천광, 운, 구름, 영은 그림자. 구름이 그림자를 만들고 하늘이 빛이 난다. 그것도 말 그대로 자연의 섭리시. 맞죠? 자, 그래서 어약연비 운영천강이라고 하면 그냥 자연의 섭리, 그냥 자연 그 자체를 말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약연비 운영천강이야 어찌 끝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끝이 없다는 거야. 자연의 무한성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 다음에 자연의 이치에 감탄한다. 다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수부터 6수까지 앞부분이야. 자, 그래서 1수부터 6수까지는 기본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자연 속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다음 7수 넘어갑시다. 천운대라고 되어 있네. 그럼 이 대도 뭐야? 경치 보기 좋은 데겠지. 자, 그래서 천운대에 돌아들어 왈락제가 소쇠한데, 소쇠한데도 자주 쓰는 표현이죠. 맑고 깨끗한데. 도산 12곡이 진짜 대표적인 게 여기에 나오는 한자어랑 그 표현은요, 진짜 앵간하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한자어는요, 저기 수능이나 이런 데 나와도 밑에 뜻도 안 적어줘. 알겠죠? 그 정도의 기본적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딱 대중적인 말들만 써져 있어요.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알겠죠? 자, 그래서 천운대는 이제 장소 이름, 왈락제도 장소 이름이야. 저런 건 몰라도 되지. 장소 이름은 몰라도 되지. 이게 뭐냐면 그 이황이 도산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을 본인이 지었거든. 그래서 거기서 평생 공부하고 그랬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도산서원 안에 있는 거고요. 왈락제도 도산서원 안에 있는 이제 그 서재 이름입니다. 그렇죠? 자, 만권생애 뭐야? 책 만권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생애라고. 만권생애로 낙사 무궁하여라라고 되어 있죠. 낙사라고 하면 뭐야? 즐거울 낙자의 일사자, 즐거운 일이죠. 무궁은 뭐야? 끝이 없다는 거야. 만 권의 책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즐거운 일이 끝이 없다. 즐겁다는 거죠. 이 중에 왕래 풍류, 왕래는 왕은 가다라는 뜻이고 레는 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왕래하면서 느끼는 이 풍류는 니로 무엇 하겠는고? 말에 무엇 하겠는가? 그만큼 아주 좋다, 즐겁다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칠수 내용은 전부 뭐야? 자기가 있는 이 장소가 매우 맑고 깨끗해. 맑고 깨끗하고 그곳에서 책 읽으면서 아주 즐겁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8수. 여기에 있는 건 몰라도 돼. 이 두 줄은. 이목총명은 알아야 되고. 자, 얘네 두 줄은 뭐 그렇게 한자는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내용은 알아야지. 뇌정은 천둥을 말해요. 천둥. 파산은요, 산을 깨트린다 이 말이야. 파괴한다, 산을 파괴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천둥이 산을 깨뜨릴 듯해도 농자는 못 듣나니. 농자는 지금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농인이죠, 농인.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당연히 못 듣지. 맞잖아. 귀가 안 들리는데 천둥이 산을 깨뜨리듯이 쳐도 당연히 못 들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다음 101. 흰 햇빛이 아주 쨍한 햇빛이 중천 하늘 가운데 떠 있어도 고자는 못 보나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자는 뭘 말하냐면 맹인을 말합니다.
눈 안 보이는 사람. 그러면 아무리 햇빛이 쨍하고 눈에 비춰도 맹이는 볼 수 있어 없어? 없거든.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거에서 지금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 사람들 말고 우리는 이목총명은 난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이야. 귀와 눈이 총명하다, 밝게 트여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아니라는 거야? 농자나 고자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나서 사대부로 태어나서 농고같이 마로리라고 얘기하는데, 자, 농고는 아까 얘기했던 농자랑 고자를 말하거든. 이렇게 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장애인 되지 말자는 거야? 그거 아니야. 자,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농인이랑 맹인은 고자는, 농자랑 고자는 전부 약간 비유적인 표현들이야. 실제로 눈 안 들리고 눈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귀 안 들리고 당연히 못 보지 못 듣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뇌정 파산 그 다음에 백일 중천은 전부 뭐냐면 자연의 이치거든. 세상의 이치란 말이야. 근데 요 기준으로 보면 농자와 고자는 저 세상의 이치를 볼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래서 농고같이 마로리라고 하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세상 이치를 똑바로 보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야. 알게요?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세상 이치를 똑바로 봐야 함. 왜?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목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눈도 트여있고 귀도 트여있는데 그런 올바르지 않은 선택하면 안 된다고. 이황은요, 참고로 혹시 여기 문과 아무도 없어? 윤리와 사상 한다. 생활과 윤리 또는 윤리와 사상 한다. 손. 이기이원론이랑 그거 배웠어? 주리론, 주기론 배웠어요? 아직 안 했어? 이번 학기에 지금 하고 있는 거지. 2학기 2학기 안 하고? 2학기에 윤리를 한 번 더 해? 사상? 윤리와 사상 2학기예요. 어. 지금 현대사회. 현대사회와 윤리. 그럼 약간 좀 맛보기 정도 느낌이겠네. 2학기 때로도 죽었다. 그치? 자, 여러분들 머릿속을 터지게 만든 사람 바로 이황과 이입니다. 거기 조금만 더 하면 뭐 맹사성, 그 다음에 기대승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철학이랑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공자, 맹자의 철학이랑 비교해야 되거든요. 이황은요, 대표적인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대표적인 원칙주의자라서 뭐 하면 안 돼? 그냥 애초에 미안해. 자, 애초에 행동할 때부터 뭐 해야 돼? 세상 이치를 똑바로 봐야 돼요. 그러면서 올바르게 행동해야 돼.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본성대로 행동하면 돼. 저는 본성이 시꺼먼데요? 아니야. 이황의 관점에서 너의 본성이 시꺼먼 건 세상에 때가 탔기 때문이야. 원래 태어날 때 본성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인간 본연의 본성. 하여튼 그래서 인간 본연의 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상 이치를 똑바로 봐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원칙주의자라서 그래요. 자, 다음 별표. 요게 교과서 본문이죠. 자, 요거는 내용도 알아야 되고 표현법도 알아야 돼. 자,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봐. 이 고인 무슨 뜻이야? 돌아가신 분 아니야. 이거 옛날 사람이야. 옛날 사람. 옛 고자야. 죽었다 할 때 고가 아니고 죽은 사람 아니고요. 근데 물론 죽은 사람이긴 하지. 옛날 사람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인은 누구를 말하느냐? 옛 성현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구? 공자, 맹자, 노자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날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이황도 옛날 사람인데 그거보다 더 옛날 사람이잖아. 엄청 옛날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이황 입장에서도 우리랑 이황의 나이 차이보다 이황이랑 이 사람의 나이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우리랑 이황은 한 500년, 600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잖아. 근데 이황이랑 이 사람들은 1500년 차이 나요. 그 사람들 저기 기원전 요때 사람들이니까.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은. 자, 그래서 지금 이황 입장에서도 그 옛날의 사람들을 떠올리는 거야. 그 사람들 이황이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사람들도 우리 못 보고 나 못 보고. 맞죠? 자, 고인을 못 봐도 그 옛날 그 훌륭했던 공자, 맹자를 내가 보지 못해도 여던 길 앞에 있네. 여다가 무슨 말이야?
살다 가다. 여기서 가다의 의미로 쓰이죠. 고인을 못 봐도 그 훌륭한 사람을 보지 못해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던 길이 어떤 길을 말하는 거냐면 자, 학문의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내가 실제로 공자 맹자를 볼 수는 없어. 근데 그들이 했던 공부를 나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도 공부를 막 했더니 아, 그들이 놓여 있었던 그 학문의 길에 나도 놓여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던 길은 학문의 길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던 그 학문의 길에 내가 앞에 놓여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쩔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옛 성현의 학문의 길을 따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알겠죠? 자, 그 다음 표현법 봅시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봐. 고인을 못 봐도 여던 길 앞에 있네. 여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쩔고. 지금 구절이 어떻게 돼 있어?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뒷문장이 그 다음 문장의 첫 구절로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문장이 마지막 구가 구조, 정확하게 말하면 문장이 아니라 구조. 마지막 구가 다음 문장 첫 구로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연결되죠. 이런 표현법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 동일한 구 또는 비슷한 구가 반복하여 사용되고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비슷한 구가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연쇄법은요, 기본적으로 운율이나 강조 이런 운율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조의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이나 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쇄법의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이거죠. 그거 저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건 기차. 이게 이제 대표적인 연쇄법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연쇄법 사용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아니 가고 어쩔고 라고 하면서 뭐 사용되어 있어? 서리법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던 길이 진짜 길이야? 아니야. 학문의 길이야. 학문의 길이 혹시 진짜로 나 있어? 아니야. 어떤 의미로서의 길이야? 상징적 의미로서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징 표현이 사용된 거죠. 자, 다음 십수. 당시의 여던 길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던 길은 어디에서 이어지는 거냐면 이거 구수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길? 학문의 길이야. 당시라고 하면 현재야 미래야 과거야? 아, 내가 당시에 그랬었는데. 현재야 미래야 과거야? 당시. 과거죠, 과거. 그 당시에, 당시. 우리가 지금 쓰는 그 당시에라고 할 때 당시랑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당시에 여던 길이라고 하면 이거는 과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 학문으로 가는 길을 몇 해를 버려뒀답니다. 이 사람 공부 좋아하면서 왜 몇 해를 버려뒀어요? 이 사람이 중간에 어디에 오르냐면 관직에 올라요. 조정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좀 뜻하지 않게 관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몇 해를 버려둔 건 이제 공부 안 하고 버린 거야.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서야 돌아왔다는 건 무슨 말인데? 이제 관직을 벗었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뭐 한다?
관직을 가지려고 했던 자기 자신을 반성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야 돌아오나니 딴 데 마음 마루리라고 했으니 여기서 말하는 딴 데가 바로 어딘데? 속세죠. 속세의 마음 알겠다. 나 속세 못 안 가. 무조건 뭐해? 공부하겠다. 책 읽으면서 살래. 혹시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아? 근데 아무것도 없고 책만 있다고 하면 책이 되게 유일한 뭐가 되지 않을까요? 아, 그거 아니야? 오케이, 알겠어요. 자, 다음 11수 봅시다. 청사는 다송아 보고 있니? 너 이거 진짜 안 보면 안 되는데. 자,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청사는 푸른 산이죠. 만고는 아주 오랜 시간이거든. 그래서 영원히 뭐 이런 말로도 됩니다.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 뭐. 자, 유수는 흐르는 물이야. 주야는 밤낮이죠. 그치지 않는다고요. 멈추지 않고 흐른다는 거야. 둘의 공통점 뭔데요? 자, 청산과 유수, 여기다 표시했다. 청산과 유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청산, 유수 공통점. 청산은 망고에 푸르르고 유수는 주야에 그치지 않습니다. 뭐 하다? 그치, 변하지 않는다. 자, 청산과 유수는 전부 변하지 않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오른쪽에 대구적 구성. 통사 구조가 유사하죠. 청사는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냐. 대구적 구성. 자, 다음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자, 그러면 만고상청이라고 하는 게 봐봐. 뜻을 직역하면 만고는 아주 오랜 시간 영원이었잖아. 영원히. 상은 뭐야? 항상 상자거든. 자, 그래서 영원히 항상 푸르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는 거야. 자, 영원히 푸르겠다는 건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변하지 않는데? 학문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 절대 안 변해. 계속 학문 공부하겠다는 거죠. 자, 다음 우부. 우부는 아까 우자, 어리석은 우자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부라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을 뜻해요. 자, 우부도 알며 하거니 그 안이 쉬운가? 뭐가 쉬운가? 자, 주어가 학문이야. 학문이 그 안이 쉬운가라고 했으니까 쉽다는 말이겠죠. 성인, 훌륭한 사람이죠. 아까 얘기했던 누구랑 똑같아? 고인. 그래서 맹자, 공자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성인도 못다 하시니 그 안이 어려운가? 마찬가지로 주어가 뭐야? 학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학문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는 거야. 학문은 어떤 점에서 쉬워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잖아. 그래서 왜 여러분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러잖아. 공부가 왜 쉬운데? 진입장벽이 없으니까요. 아니야? 너무 공부를 살 얘기야? 공부는 그래도 진입장벽이 없죠. 그렇죠? 돈을 안 써도 되니까. 자, 근데 공부는 또 어려워. 왜 어려운데? 그 훌륭하다 하는 사람들도 끝마치지 못했으니까. 학문의 길은 끝이 없으니까. 끝이 없으니까 당연히 끝맺지 못했지. 맞죠? 그럼 끝이 없는 학문에 대한 공부, 그 안이 어려운가? 어렵다는 거야. 구성 무슨 구성? 무슨 구성?
대구적 구성. 그러면서 대비적 구성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왜 그런데 위아래가 서로 반대말이라서요. 학문이 쉽다는 얘기랑 학문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자, 다음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늦는 줄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 정도면 좋다는 거죠. 공부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이 도산 12국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마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요, 1수에서 6수 앞에 자연 얘기보다 뒤에 학문 얘기가 조금 더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교과서 본문이랑 연계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1수부터 6수 중에 이 5수, 6수는 명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개야.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 7수부터 12수까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1수부터 6수까지는 이제 자연 속에서의 삶 정도를 좀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뒤에 그냥 OX 문제랑 그 다음에 간단한 문제 있는데 뒤에 답지 달아놨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거 됐어. 이런 거 치고 이런 거 치고. 시간 좀 애매하게 빨리 끝났는데 지금 쉽시다. 지금 쉬고 남은 시간 그냥 풀려 가겠죠. 그렇죠? 10분 쉬었다가 시작합시다. 잠깐만.